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cikit-learn의 토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ikit-learn의 토이 데이터셋은 연습용 데이터셋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scikit-learn의 데이터셋은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셋을 좀 보겠는데요.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에는 7가지 토이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토이 데이터셋은 머신러닝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셋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셋을 보면은 로드 보스턴이라고 해서 미국의 보스턴의 집에 대한 특징과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브레스트 캔슬이라고 해서 유방암 특징들과 악성, 음성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드 다이어빗이라고 해서 당뇨 데이터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회귀용과 그 다음에 분리용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로드 디짓이라고 해서 0에서 9까지 숫자 이미지 픽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드 아이리스라고 해서 붓곳에 대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리널루드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2개 작은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으로 3가지 운동 변수에 관한 20개의 관측치가 있는 CSV, 그리고 운동 관련 3가지 생리학적 변수에 관한 20개의 관측치가 포함된 CSV, 이렇게 2개의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와인이라고 있는데요. 로드 와인은 3가지 종류의 와인에서 발견된 다른 성분들에 대해 13가지의 다른 측정지가 포함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이쪽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쪽이 이 데이터의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셋을 한 개 한 개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보스턴 하우스 가격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체 샘플이 506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멘셔널리티.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1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은 실수이면서 양수. 그리고 타겟은 실수의 5에서 50까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실제로 파이썬에서 얘를 사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보스턴, 로드 보스턴이라고 해서 프린트 데이터 쉐입 이렇게 하면은 이 데이터가 로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쉐입을 봤을 때 실제로 506개 데이터에 13개의 디멘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디멘저널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뒤쪽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 위스콘신 데이터셋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위스콘신의 유방암 진단 데이터셋의 사본입니다. 특징은 유방 덩어리의 미세 바늘, FNA의 디지털화된 이미지이고, 그것이 이미지에 존재하는 세포 핵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는 2개가 되고요. 그래서 클래스당 샘플이 212개, 악성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인 부분이 있습니다. 멜리그넌트, 그 다음에 비나인, 357개가 있고요. 그래서 양성이라고 하면은 양성 종양은 바르기 완만하고 최후까지 국부에 국한되어 있는 종양,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유방암과 관련된 데이터인데, 데미제널리티가 30개, 그 다음에 샘플 토탈이 569개, 그리고 실수하고 양수 형태로 되어 있다.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걸 데이터셋을 로드를 하려면 파이썬에서 이러한 형태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쉐입을 봤을 때 실제로 샘플 토탈이 569개, 그리고 실제로 디미저널리티가 30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타겟 네임을 보면은 멜리그넌트, 그 다음에 비나인 이러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당뇨와 관련된 다이어빗 데이터 셋인데요. 총 442명의 당뇨병 환자로부터 10가지 기준에 따른 연령, 그 성별 체질량 지수 등이 담겨진 데이터 셋입니다. 전체 토탈을 보면은 442개의 샘플이 있고요. 디미젤리티가 10입니다. 그래서 피처스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리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수에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저, 타겟은 인테저에 25에서 3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이썬을 불러오는 방법은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 쉐입을 봤을 때 전체 442개의 디미전 엘리트가 10. 그래서 이 디미전 엘리트는 이제 속성을 의미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뒷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이 다이어비츠를 샘플해서 데이터 셋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실제로 숫자를 나타내는 부분이 필기 숫자인데요. Optical Recognition of Handwriting Digit Data셋인데요. 각 클래스는 10개의 숫자를 나타내는 클래스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쓴 숫자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죠. 10개의 클래스인데 전체 토탈은 1797개이고 그 다음에 디미저널리티 속성은 64 그리고 샘플당 클래스상 샘플은 약 180개 정도. 그래서 180개 이제 아래쪽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처스는 인테저 0에서 16까지.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불러와 가지고 1797개 64 이렇게 보이고요. 데이터 쉐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디짓점 이미지 제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플러스로 봤을 때 실제로 이 이미지의 값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간단한 소스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은 이제 아이리스 플랜치 데이터셋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요. 아이리스라는 붓꽃에 대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이죠. 클래스는 3개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당 샘플 50개 디메니얼리티는 4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샘플의 토탈이 150개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리얼과 포지티브 여기서 실제로 양수이고 그 다음에 여기 리얼 부분들 실수인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데이터 쉐입은 150에 4고요. 그 다음에 타겟 네임을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토사, 그 다음에 벌시 컬러, 그 다음에 버지니카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 리널룻 데이터셋을 보면은 두 개의 작은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리적으로 세 가지 운동 변수에 관한 20개의 관측지가 있는 CSV와 운동 관련 세 가지 생리학적 변수에 관한 20개의 관측지가 포함된 CSV가 존재를 합니다. 샘플 토탈을 보면 20개고요. 디멘저널리티를 보면은 3개가 있는데요. 데이터 타겟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피처스는 인테저 그리고 타겟도 이제 정수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쉐입을 보면은 토탈 20개, 요 3개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네임 리스트를 보면 weight, waist, pulse 이렇게 3개가 돼 있죠. 다음에 이제 와인에 대한 레코그니션 데이터셋인데요. 이 부분의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 이탈리아의 같은 지역 내의 세 개의 다른 경작지에서 재배된 와인의 화학적 분석 결과 세 가지 종류의 와인에서 발견된 다른 성분들에 대해 13가지의 다른 측정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세 개의 클래스인데요. 클래스당 샘플의 수를 보면은 59, 71, 48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멘저널리티를 보면 13개 그리고 토탈이 178 그리고 피처스는 리얼의 포지티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와인 데이터를 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178에 13 토탈하고 데미널리티가 나오고 클래스 0, 클래스 1, 클래스 2 이렇게 타겟 네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데이터셋이 이제 앞쪽에는 토이 데이터셋이고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 크기가 커가지고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 후에 불러오는 예제 데이터셋인데 여기는 이제 패치가 붙어 있죠. 이쪽 앞쪽에 보면은 대부분 다 로드 형태로 붙어 있는데 여기는 패치 해서 캘리포니아 하우징 주택가격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커브 타입 해서 회귀 분석용 토지 조사 데이터고요. 트웨니 뉴스 그룹스 뉴스 그룹 텍스트 데이터고 올리베티 페이스 얼굴 이미지 데이터 LFW people 얼굴 이미지 데이터 RCV1 로이터 뉴스 말뭉치 데이터 ML 데이터는 ML 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토이 데이터셋하고 기본적인 온라인 데이터셋을 본 거고요. 온라인 데이터셋은 간단하게 캘리포니아 주택가격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가지고 와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충 모델 학습이 돼서 아래쪽에 이제 모델 학습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략을 좀 했고요. 위쪽에 데이터셋만 가지고 온 부분을 보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fetch 캘리포니아 하우징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 데이터, Y 데이터로 놓고, 그 다음에 X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얘는 2640개의 A 대 디멘전 엘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 형태로 봤듯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건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분류하고 클러스터링을 위한 이런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데이터셋의 Make Classifications 같은 API는 분류를 위한 데이터셋 생성, 그리고 높은 상관도, 그리고 불필요한 속성 등의 노이즈를 고려한 데이터를 무작위로 생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데이터셋의 Make Browse는 클러스터링을 위한 데이터셋 생성, 군집 지정 개수에 따라 여러 가지 클러스터링을 위한 데이터셋을 무작위로 생성을 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예제 데이터셋의 구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 데이터 세트.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예제 데이터셋의 구조거든요. 앞쪽에 토이 데이터셋을 이제 뒤에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좀 해볼 텐데요. 특징 데이터 세트. 그리고 분류형은 레이블 값, 회귀형은 숫자 결과값 데이터. 그리고 개별 레이블의 이름, 그 다음에 특징 이름,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과 각 특징 설명.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데이터셋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다이어빗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 로드를 하고요. 다이어빗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얘가 딕셔너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앞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 데이터의 키 구조를 프린트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키 구조를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 형태의 메소드에 딕셔너리는 키하고 밸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밸류 쪽을 보고요. 이 밸류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제 키와 밸류로 되어 있으니까 밸류를 보는데 밸류가 길기 때문에 밸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딕셔너리 키에 맞춰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를 구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키를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키값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 타겟, 프레임, DESCR, feature names, 데이터 파일 네임, 그 타겟 파일 네임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고 이 다이어빗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이 데이터 셋의 대부분 일반적인 부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데이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개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머신러닝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구조를 잘 알고 데이터를 핸들링 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과거부터 실제로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그램 혼자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파일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많이 쓰고 있지만 지금 이제 대부분 릴레이셔널 DB를 쓰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중요도가 되게 많이 커진 형태로 실제로 프로그래밍 부분이 많이 발전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머신러닝 쪽에서도 어, 모델을 학습하는 모델을 만드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데이터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게 모델을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아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킨런의 토이 데이터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7가지 중에서 하나, 당뇨와 관련된 한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소스를 응용을 해가지고 나머지 6가지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시키고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요. 한번 볼게요. 위에서부터 쭉 보면은 자, 여기에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일부러 좀 봤는데, 얘가 이제 실제로 딕셔너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 딕셔너리 키하고 밸류, 우리가 이제 파이썬의 기본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키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도 딕셔너리 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딕셔너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데이터 타겟 프레임, DSCR, feature name, 데이터 파일 네임, 타겟 파일 네임,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키 값이 이렇게 7개, 둘, 셋, 넷, 다 7개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빗 밸류가 바로 뒤에 나왔는데, 밸류도 이 7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사실은 이걸 구분해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밸류를 일단 보고, 제가 이제 이 부분, 딕셔너리 키, 다이어빗의 키를 다시 한번 프린팅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7개 다시 뽑았죠. 그래서 이제 이 밸류 하나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아마 개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보는 것처럼 이 딥러닝의 머신러닝에 실제로 활용되는 데이터의 구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데이터 부분을 보면은 다이어빗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죠. 데이터가.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여기에 두 번째 타겟, 여기에 보시면 알겠죠. 데이터 타겟 프레임, DESCR, description, 그 다음에 feature name, 데이터 파일 네임, 타겟 파일 네임. 요거는 요 딕셔너리 키, 요거 똑같은 순서죠. 그래서 이제 한 개 한 개를 프린팅을 해봤어요.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어레이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타겟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겟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타겟 부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이어빗의 프레임 부분은 여기 난이라고 해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립션인데요. 이 데이터 셋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인스턴스가 442개. 앞쪽에서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인스턴스가 44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인포메이션인데 여기에 보면 10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속성값이 10개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앞쪽에서 제가 켜에서 소개를 할 때 디멘저널리티가 10개. 그래서 이 데이터의 쉐입은 여기 숫자, 이 토탈 개수 플러스 여기 이제 이러한 형태의 어트리뷰트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디 매스 인덱스라든지 그리고 블러드 프레셔 그리고 여기 S1부터 S6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제 부분들이 나와 있죠. 블러 슈가 레벨이라든지 혈당 레벨 같은 거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형태의 이제 데이터 값으로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스에 대한 URL도 나와 있고요. 여기서 소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URL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feature name이라고 해서 속성값인데요. 이 속성값은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여기 10개. 그러니까 어트리뷰트 값이죠. 디멘저널리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파일 네임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 프로그램에 어디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본 데이터를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타겟이 있잖아요. 타겟의 파일 네임은 여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다이어빗 데이터, 그러니까 사이킨런의 토이 데이터셋의 하나인 그 이제 당뇨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로 앞쪽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나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로 로직에 이러한 로드 데이터 부분을 바꾸면 실제로 이 데이터셋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각각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이킨런의 토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